네, KT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앨리스 최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전 미팅을 통해서 영상이 좀 네네. 공개가 됐는데 그 영상 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낯 가리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도 많이 떨리시나요? 아니 전혀 저는 뭐 떨리지 아, 않는데 진짜요? 뭐 떨릴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인데 저희가 초대 손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뻘쭘하게 이제 앉아 있는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T 로스터에서 미드라인을 맡고 있는 6할 손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 아세요? 오르막길. 네.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을 잘 찾아서 올라가야죠. 그렇죠. 좀 그래가지고 이제 오르막길로. 네. 제목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육하 선수를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뭐 하다 오셨어요 지금? 지금 자다가 왔는데 사실 오기 전까지도 누가 계신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옆에 이렇게 앨리스 최정님 계시니까 너무 솔직히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당황스럽다는 게 뭐 싫다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저희 선수들 다 남성분만 보다가 이렇게 어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 알겠는데 나는 아니 자꾸 당근님은 최정 씨만 얘기를 하고 나는 당근님 보니까 너무 좋죠. 오랜만에 거의 한 3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까 노래를 좀 부르더라고요. 네. 저희 노래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뷔곡인데. 네, 저희 우리처럼 노래를 가끔 한 번 좀 부르는데, 불러주세요 한 소절. 아까 부르던데. 내 꿈과 내 마음을 더 깊이 그대와 피우고 싶어. 이거 근데 이렇게 가사를 직접 해주시는 분이 사실 많지 않으시거든요. 아니 육할 선수가 노래 잘하진 않네요. 뭐 어떻게 휴식 기간인가요 그러면? 이제 개인 연습 좀 더 하다가 휴식을 다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만약에 휴가 가신다면 어디로 가고 이거 싶으신지. 중요하지. 그쵸. 시즌 중에 좀 계속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그 어디 놀러 가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당장에 집 가서 좀 그냥 잠을 제일 많이 자고 싶고 그다음에 산책 같은 거 좀 하고 싶어요.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시고. 최근에 사실은 이제 많은 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이제 이번 시즌 쭉 돌아봤을 때 좀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 팬분들 입장에서 많이 아쉽고. 네. 육할 선수는 어때? 이게 한 시즌 딱 돌아보면은 1라운드 때는 정말 잘했다 생각했는데 2라운드 때 좀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어서 그게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아쉬운 만큼 팬분들은 오히려 더 보는 입장이니까 더 크게 아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KT가 이 초반만 하더라도 실제로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2라운드 넘어와가지고 네, 맞아요. 좀 안 좋았어요 많이. 뒤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내가 뛰지 못했는데 팀도 이제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사실 선수로서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경기 뛰지도 못하는데 이제 경기력이 좋은 상태도 아니고 별로 안 좋은 상태로 경기도 지다 보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좀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모신 거는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네. 육하엘 선수에 대한 어떤 진솔한 이야기. 최정 씨는 혹시 뭐 육하엘 선수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보셨어요? 육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강하다, 나는 오. 강하다, 뭐 그런. 제가 알아왔어. 공부를 또 열심히 해와가지고 뭐 강한 남자다 이런 뜻의 뭐 학창 시절에 별명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학창 시절에 되게 나름 공부를 잘했다고 들었어요. 네 마지막쯤에 그냥 좀 어쩔 수 없이 잘할 수밖에 없는 좀 배경이 있었. 뭐 스토리가 있나 본데? 제가 프로게이머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반대가 있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아빠가 공부를 포기하고 게임을 하는 거 안 된다. 그 성적을 증명해 와서 너가 공부를 포기해서 프로게임을 하는 게 아닌 공부와 프로게이머 중에 선택해서 프로게임을 해라. 둘 다 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서 평균 90점 이상을 받으려면은 열심히 해야 돼서 근데 원래는 성적이 어땠어요? 원래는 한 평균 한 4, 50점 그냥 좀 중위권? 네, 그냥 문제 찍고 자는? 제가 수학학원은 다녔어서 수학은 잘했는데 다른 과목은 공부를 아예 안 했어서 수학을 좋아했어요? 근데 수학은 초등학교 때 올림피아드 잠깐 진짜로? 나갔었어요. 수제네 수제. 그럼 갑자기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창 그 페이커 선수 데뷔했을 때 있잖아요. 류 선수와의 그 결승전 그 제드 디러전 그날에 페이커 선수를 보고 너무나 감명을 깊게 받아서 나 프로게이머가 너무 되고 싶다. 그럼 만약에 그때 그래가지고, 네. 류가 이겼으면은 류를 보면서 이제 근데 류 선수가 이겼으면 그냥 안 했어. 왜? 류가 왜? 그냥 심지어 KT 선배 아니에요 류상우 선수가? 아마 뭔가 맞잖아요. 근데 류 선수- KT랑 T1 결승이었잖아.
너무 매워가지고 지금 좀 정신을 못. 근데 T1을 보고 이제 아니 그것보다는 페이커 페이커 선수 선수. 그 뭐야 류 선수가 이겼으면 아마 승승승으로 뭔가 그런 느낌을 이겼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럼 뭔가 그냥 그냥 그 수는 재밌네 이러고 말았을 것 같은데 SKT가 패패 승승승으로 이긴 것도 있고 그 마지막에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하게 남았어서 미러전 때. 네, 미러전. 그게 아. 그게 제 프로게이머의 꿈을 불씨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LOL을 한 번도 LOL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때 딱 시작한 거야? 네. 근데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근데 좀 그냥 그때는 그냥 재밌다. 그냥 게임 재밌구나 하면서 하다가 다이아나 마스터 사이쯤 찍히고 재능이 없으면은 안 할래 했는데 그래도 좀 보이니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마스터 좀 찍어서 그때 얘기한 거야 부모님한테? 네, 각이 나오니까? 네, 플래티넘 이런데 아빠 나 프로게임 하고 싶어 하면은 안 먹히지? 네, 절대 안 되니까. 공부를 뭐 갑자기 맨날 찍고 자다가 이거 공부를 하고 싶다고 뭐 바로 되나 이게? 그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선생님들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확 오르더라고요. 한 달 만에? 네. 아니 나도 집중은 했는데 왜 안 오는? 워낙 아래였나? 성적이? 너무 아래였어요. 반에서 그냥 뒤에서 한 4등? 진짜? 뒤에서 4등. 보니까 아까 제가 대본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전교에서 뭐 4, 5등 하신다고. 네, 영어가 그때 성적이 한 60점 정도 나왔는데 나머지 과목은 다 100점 나왔어요. 그게 돼? 그게 한 달? 이거 약간 꾸민 거 아니야? 아니, 과장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되더라고요. 원래 한 뭐 반에서 한 10등 했는데 그 정도 이해가 가는데 뒤에서 3, 4등인데 갑자기 공부 한 달 뭐 2달 했다고 위에서 아니, 전교에서 그렇게 논다고? 이게 제 생각인데 그게 된다고? 중학교 시험은 좀 많이 난이도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적이 나왔어. 그럼 이제 부모님 그럼 해라 이렇게 된 거야? 네, 제가 이제 좀 되게 저는 원래 좀 살면서 조금 부모님 말 잘 듣고 좀 그렇게 살았었는데 효자구나. 이제 모범생. 이제 그때 프로게임 하겠다는 정말 이거 아니면 나 정말 아빠랑 되게 좀 싸울 기세로 좀 세게 나갔었거든요.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빠도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당황하셔서 그래서 더 밀어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은가 해가지고. 그럼 뭐 밀어준다는 게 사실은 이제 허락을 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원래 저희 집에 그 컴퓨터에는 막 그 시간 제한이 걸려 있었어요. 하루에 1시간 반. 아빠가 제가 하는 걸 허락하고 난 이후에는 시간 제한을 풀어주셨어요. 오. 그래서 티어가 쑥쑥 올랐어? 마스터였는데 사실 마스터에서 이제 챌린저 10등권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거기 확 집중을 하네. 진짜. 이루고 싶은 거를 다 이룰 순 없잖아요. 근데 그쵸. 이루고 싶은 게 생기면은 그래도 다른 건 다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다른 거는 다 접어두고 게임만 했었던 것 같아요. 성적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성적은 이제 때려쳤죠. 그 허락을 한 받기 위한 번만. 수단이었구나. 한 번만. 네, 아, 딱한 그냥? 번만 하고 이제 연습 들어가는 과정도 궁금해 사실은. 그러니까요. 저 그런 게. 그냥 솔랭을 하고 있잖아. 근데 뭐 어떻게 들어가 KT? 제가 그래도 아무래도 솔랭에서 상위권이다 보니까 10등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그때 챌린저 중에 아마추어가 거의 없었는데 다 프로지. 네, 여러 팀에서 제가 왔었는데 아마추어 때부터 생각했던 게 그냥 KT라는 팀에 계속 들어가고 싶었었던 이유가 갑자기? 그 페이커로 보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KT로 간다고 이제? 왜냐면 결국에 저는 페이커 선수를 동경을 하지만 페이커 선수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치 페이커랑 같은 팀이 되면 뭐 이건 네 맞아요. 네. 겨뤄볼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다 KT한테 왔어요? 네 그렇게 이제 KT에서 와서 구해서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연습생 들어갔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바로 프로 데뷔를 또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 당시에 KT가 멤버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맞아요. 나 데뷔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멤버가 화려했죠. 제 라인에 있는 형도 폰 형이 너무 잘했었기 때문에 그쵸.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1등 찍고 그래도 게다가 폰 선수가 또 못하는 선수가 아니라 네 맞아요. 네. 월드 클래스인 선수인데 그 자리를 내가 이제 대체한다라는 그 부담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부담감보다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솔랭 1등도 찍고 나 대회 빨리 나오고 싶은데 오히려 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대가 누구였어요? 근데 상대가 콩두몬스터였어요. 출전할 때 그래도 형들 믿고 하면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겼죠. 네. 그때 했던 챔피언들 뭐 기억나요? 아지르로 데뷔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뭐 어땠어요 기분이? 그때 제 기억에 스맵 천킬이기도 했을 거라서 역사적인 그런 경기였구나. 그게 보니까 부모님 허락하시고 나서 꽤 시간이 흘렀을 때네. 네 맞아요. 네. 2년 정도 2, 3년? 게임에만 이제 머물러 있는데 성과는 안 나오고 이런 시간을 기다리셨으니까 얼마나 또 흐뭇하셨을까요? 맞아요. 네. 네. 그때 되게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제가 봤는데
육할 선수 아버님께서 또 어? 네, SNS에 또 이렇게 팬분들이랑 인사하고 계시는 사진 올리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되게 남겨주셨는데 만족하시고 흡족해하시는 그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해하시는. 그 글 혹시 뭔지 아세요? 네. 그게 되게 화제가 됐던 게 또 거기에 코돈 성부시라고 아, 아버님이 직접 그것도 스코어 선수를 성부시키는 거 그걸 또 언급하셔가지고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쾌하다 뭐 이렇게 네.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원하던 스코어 선수를 데리고 이제 우승을 했죠. 네. 그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뭐 꿈은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항상 있었어요. 동빈이 형 그래도 얼마 안 나오셨는 걸 같이 하면서 느꼈으니까. 얼마 안 남더라고? 네. 아 이제 이 형 거의 이제 갈 때 됐다 이래가지고 그 전에 내가 뭐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결승 오. 현장에 네. 그때 막 스코 선수 울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육할 선수는 막 되게 해맑게 막 내가 성부시켰다 막 이래가지고 그쵸?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코어 선수를 데리고 우승을 해서 탄탄대로 이제 거의 뭐 데뷔하자마자 우승을 한 거고 게다가 이제 미드라이너인데 미드라이너가 우승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최고 최고 미드라이너 이제 페이커의 뒤를 이을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선수다 이런 평가까지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시대 변화가 좀 생깁니다. KT 떠나게 돼요. 그것도 알고 있죠. 네. 왜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KT에서도 이제 뭔가 스코어 선수가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그 다음 이을 선수가 이제 육할 선수다. 이런 또 다들 그렇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팀을 옮기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때 롤드컵에서 저희가 우승에 대한 그 확신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이즈전에서 풀세트에 지고 그 경기 끝나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걸 끝나고 너무 그 상실감. 되게 아쉽게 졌죠 네. 그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저희 다른 팀원들도 떠난다는 거를 알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에게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환경 자체를 내가 이제 바꿔야 됐구나. 네. 어차피 이제 선수들도 이제 떠나는 선수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아,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게 이제 데뷔 1년밖에 안 됐고 그랬는데 원래 원하던 이제 그 팀에 들어왔고 그 환경이 그대로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게이머 입장에서 그 모든 게 바뀐다는 게 이게 어렵잖아. 단순히 선수가 이제 바뀌는 것도 맞지만 뭐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 KT 팬분들 되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 네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은 이제 스코어 딜을 우리 KT를 상징하는 선수는 이제 6할이다 이랬는데 갑자기 돌연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팀으로 가버린다고 해가지고 사실 팬분들이 되게 많이 실망을 했었고 관계자들분도 전혀 예상 못했어요. 되게 놀랐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 괜찮아요. 근데 그때부터 기량이 조금 좀 하락세를 이제 걷게 됐어요. 네. 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아무래도 그때 안정화되지 않은 심리적인 문제가 제일 컸었다고 생각해요. 연습량은 오히려 늘으면 더 늘었는데 그게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제 스스로에 대한 그 믿음이 좀 사라졌었던 것 같아요. 잘 안 풀리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난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수레바퀴처럼 네. 흘러가가지고 네. 이런 슬럼프로 겪은 적 있어요? 지정루 씨는? 아직 제가 데뷔 1년 차여서 아직 슬럼프는 겪어본 적이 없어요. 와 앞으로 생긴다면 생기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런 일 없이 탄탄대로 걸을 아 수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성적이 안 좋을 때도 육할 선수 되게 유쾌한 선수로 와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짤도 되게 많고. 맞아요. 되게 다양한 포즈를 잘 하신다고. 네. 그리고 보면은 되게 그 부침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 약간 분위기 메이커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실제로 맞죠? 솔직히 실제로 좀 조용한 편인데 이게 그래도 좀 방송 같은데 나가거나 아니면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흥이 올라서 좀 즐거워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리핀에서도 또 이제 승강전 겪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때 그리핀. 그때는 어땠어요? 사실 이게 굴곡이 엄청나요, 이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그 다음 팀에 가서 좀 안 좋고 다음 팀을 갔는데 거기서 승강전. 네 원래는 그 그리핀을 가기 전에 KT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긴 했는데. 아, 그래요? 근데 그 전부터 좀 가고 싶었구나. 원래는 마음이 계속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핀에서 승강전 하고 그 다음에 나오고 나서 이제 KT랑 서로 얘기가 잘 맞아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가요? 뭐 나가보니까 그래도 KT가 괜찮았다. 왜냐면 우승은 경험했으니까 이 팀에서 좋은 기억이 있는 거지. 어차피 그때 KT랑은 분위기도 더 다르고 그다음에 같이 했던 멤버들도 한 명도 없고 뭐 그래서 사실 뭔가 KT가 제가 아는 KT가 아님에도 그냥
한국에서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는 데는 KT에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시작을 한 곳에서 계속 이제 하고 싶다. 그래서 우승을 또 해봤고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네, 아프리카랑 그리핀 때 경험으로 토대로 뭔가 그 생각이 조금씩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아니, 나 궁금한 게 어땠어요? 팀원들하고 이제 첫 만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팀원들하고. 그때랑 완전 다르고, 이제 본인 막내도 아니고. 사실 그냥 지금 멤버들 다 나이대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다들 친구 같은 느낌이 제일 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되고 편하니까 그냥 좀 더 즐겁고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 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았어요? 저 사실 스프링 들어갔을 때는 3등급까지 보고 있긴 했었어요. 그냥 제 스스로 폼도 너무 자신 있었고 실제로 1라운드 뭐 초반은 좋았고. 네, 그 다음에 팀합 맞춰가는 속도도 꽤 좋았고. 빨랐고 네, 그래서 좀 많이 높은 곳을 바라고 있었죠. 지금 팀 분위기는 뭐 괜찮죠? 어차피 저희 팀 분위기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좋은 게 보통 제가 겪었던 팀들은 연패를 했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여기는 연패를 해도 다들 으쌰으쌰하자는 분위기가 제일 커서 오히려 연패하면 할수록 연습량이 다들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다 늘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원래 스프링보다는 서머가 또 중요하니까. 아, 네. 왜냐면 서머가 또 로드컵하고 연결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